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찾는 30가지 질문입니다. 30가지라고 해야 될지, 30가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30가지라고 하겠습니다. 문정엽 지음, 출판사 아르떼.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성취하고 느끼고 싶은 그런 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네. 지은이 문정엽님은 기업가이자 작가이자 드러커 연구가입니다. 드러커가 피터 드러커겠죠? 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자기계발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터 드러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작가분의 감사의 글, 출판을 하면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지만 생활을 꾸려야 한다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제법 시간이 흘렀다. 가장 필요한 지식은 자기에 관한 지식이다. 내가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나는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으며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가에 관한 지식이다. 자기를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겸손함과 함께 나를 고취시키고 감동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관찰이 또한 필요하다. 이는 한순간의 감정이나 일회적인 심리검사나 몇 사람의 조언으로 발견할 수 없다. 일회적인 심리검사라고 하니까 저는 MBTI가 생각이 납니다. 요새는 MBTI로 자신을 가둬두거나 심지어 자신을 넘어서 타인까지 그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MBTI 검사가 과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적인 사람들까지 가려낼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MBTI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재미로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신을 조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것들이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까 나에게 나온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거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를 온전하게 질문하고 세상을 질문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다.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삶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삶을 만드는 요소와 재료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좋은 삶에 관한 지식은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지식일 수도 있다. 삶이 더 다채롭고 아름답기만을 기대한다면 더욱더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내게 늘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경희,
아, 아내분 성함이시겠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부르는 거. 사회인으로 첫 발을 떼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지은이와 소은이. 좋은 삶에 관해 영감과 지혜를 전해준 많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4년 11월 문정엽. 자, 너무 좋습니다. 잔잔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자, 오늘 30가지 질문이기 때문에 1번부터 30번까지 일단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 1부는 항구, 현재 삶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2부는 여행자, 나에 대한 이해. 3부, 바람과 파도, 나를 움직이는 힘. 4부, 암초, 삶에서 겪는 어려움. 5부, 별과 등대, 삶을 안내하는 가치, 의미, 목표. 6부, 섬, 삶의 과정에서 삶을 통해 도달하는 곳.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항구, 여행자, 바람과 파도, 암초, 별과 등대, 마지막으로 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네,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잘 와닿겠죠. 자, 1번부터 30번까지 좀 빠르게 소개해 보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제목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2. 나는 지금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 내 삶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잠시만요. 제가 이걸 목차 확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4.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5. 지금까지 내가 만든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일까? 그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6.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것인가? 7.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8.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9. 나의 가치관이나 신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10. 나는 평범한 사람인가? 탁월한 사람인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1. 나에게 미래는 열려있는 세계인가? 닫혀있는 세계인가? 12. 나는 어떻게 배우는가? 13.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14.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 15. 내가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인가? 16.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나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17. 80세의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80세 내비는 지금의 내비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시 하고 싶어 할까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그러고 있을까요?
자, 18. 나의 삶에서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들 자유를 꿈꾸시잖아요. 도대체 나이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19.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딱 확 다가오는 것이 4부 암초입니다.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주제인데 제가 이것을 조금 네, 깊이 있게 읽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힘든가 봅니다. 자, 20.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21. 나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22.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운 점은 어떤 것이며 싫어하는 점은 어떤 것인가? 5부. 별과 등대가 시작이 됩니다. 23. 내가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24. 내게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25.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6. 내가 진정으로 믿는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27. 내가 향후 5년 동안에 실현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자, 요것도 조금 읽고 싶네요. 하지만 이것은 뭐 저자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8.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내 삶에 어떻게 행복을 더할 수 있을까? 요걸 소개하겠습니다. 29. 나는 세상에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저는 언젠가는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책이 있는데 그걸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출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30.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네, 이렇게 30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는 저는 확실히 있네요. 네. 참, 사람은 참, 착해. 걔가, 사람은 착해.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30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선택했던 몇 개죠? 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4가지 질문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80세의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 아마도 당신은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사회에 첫 발을 뗀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었네. 아이가 걸음마를 뗀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장가를 가네. 나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느낀다. 이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이다. 젊은이들은 시간의 부족을 느낀다. 그들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보람 있는 직업인으로 일하기 위해 배우고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또 한 가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일도 꽤 많다.
나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젊은이들은 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에서 경험하고 실현하고 싶은 욕망과 기대가 크기 때문인 듯 싶다. 직업인으로서, 독립적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삶을 구성하고 싶은 욕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80세의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은 삶에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지금의 나를 돌아볼 것을 묻는 질문이다. 당신이 아직 젊다면 80세의 나를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런 존재를 상상해 보라고 권한다. 이 존재는 오직 나만이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80세의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 그는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아왔음을 그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축하할 사람이다. 그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으며 행복과 고통, 불안과 평온, 좌절과 성공, 흥분과 권태를 함께 겪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보낸 모든 일과 일터와 사람들과 도시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80세의 나는 내가 살아온 삶과 일에서 모든 것을 가장 정직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그는 젊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완벽한 삶이란 가능하지 않다. 삶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모두 채워지는 삶이 완벽한 삶이라면 말이다. 우리 모두는 삶에 기대하고 욕망하지만 기대와 욕망이란 늘 변하기 때문에 기대와 욕망인 것이다. 그것은 항아리처럼 용량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한 항아리도 모양이 바뀐다. 우리는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뿐이다. 만일 모든 기대와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채워진 순간에는 더 이상 삶에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향한 것이다. 완벽함은 맨 끝에 도달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충만감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기대와 욕망을 발견하는 과정, 그것을 조금씩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만감을 느끼고 또한 현재의 삶에서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충분하게 충만감을 느끼고 있는가? 혹시 결승선만을 쳐다보고 소중한 것을 제쳐두고 그곳에 빨리 가기 위해서만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결승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인생의 길에서 방황한다고 느끼는가? 80세의 나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연인이자 공정한 관객이다. 그는 내가 바라는 삶, 삶에 바라는 기대와 욕망, 그것을 위해 충만한 경험을 하는데 애쓰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나의 삶에 다다르는 길을 걸으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인생은 짧지만 어느 정도는 길다. 삶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있다면 인생은 짧지 않다. 기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이것은 그 과정에 깊이 몰입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나이가 드는 과정은 생물학적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 과정이 나중을 위한 유보와 연기가 아니라 순간에 몰입하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시간이다. 인생의 시간에서 헛된 시간 혹은 낭비되는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신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어떻게 다가오고 흘러가는가? 80세의 나는 지금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은 인생을 길게 바라보고 마주하기를, 당신의 삶을 그 누구보다 당신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당신 자신을 새롭게 보라. 18번째. 나의 삶에서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흔든다면 괜찮다. 중요한 질문은 때때로 무겁다. 당신은 자유롭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나의 삶에서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자신에게 진정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묻는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에는 신분, 계급, 권력이 사람들을 속박했다. 태어나 보니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것들이 운명처럼 사람들을 속박했다. 귀족이라면 귀족의 삶을, 평민이라면 평민의 삶을, 노예라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삶은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이다. 이성이 있고 상상력이 있는 인간에게 속박과 정해진 운명이란 부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향한 운동과 변화가 있어 왔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유를 인간에게 돌려주기 위해 진보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가 완성된 것일까? 권리로서의 자유는 거의 보장되지만 내용으로서의 자유, 실제로서의 자유는 어떨까? 그것을 채우는 일은 다른 누군가가 혹은 제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런 존재는 전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존재란 결국 묶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서의 자유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나의 삶에서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진정한 삶은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내가 진심으로 살고 싶은 삶을 뜻한다. 즉,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다.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을 향한 자유이다. 나의 가치와 이상대로 살아가고 싶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유다. 이 자유가 진정으로 중요한 자유이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말이다. 인생의 주인공은 각자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삶의 주인공은 오직 나이다.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지만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진정한 삶이란 내가 받아들이는 자유를 충만하게 실현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를 묻는다. 당신은 진지하고 솔직하게 당신의 내면과 대화해야 한다. 두 번째 의미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만일 현재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면 왜 이곳에 있는가? 혹시 마음속에 다른 곳에 대한 바람이 뜨겁게 있는 것인가? 삶은 주어져 있지만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것은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책임이기도 하다. 나에 대한 책임, 나의 삶에 대한 책임 말이다. 나는 나에게 책임을 다했는가?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내가 내린 선택은 나에게 정직한 것이었나? 혹 다른 사람을 위해 내린 선택은 아니었나? 또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 그런 것이었나? 삶과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나침반이다. 삶에 바라는 기대와 그 기대 속에 담긴 가치를 말한다. 삶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한다. 세 번째 의미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때때로 인간은 자신을 속박한다. 만일 당신이 자유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가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속박은 여러 가지 형태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부, 권력, 명예를 추구한다. 이들 자체가 속박은 아니다. 모두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크게 희생한다면 당신은 이들에 묶인 것이다. 부를 얻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용인하거나 정직이나 배려 같은 인간 사이의 예의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면 당신이 아니라 부가
당신의 주인이다. 때로는 사회적 관계가 당신을 속박하기도 한다.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조직에서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말할 수 없다면, 혹은 말하는데 장애를 느낀다면, 이는 속박이다. 다수가 동의하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지만, 인화와 단결이라는 조직의 가치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그 생각의 표현을 억제한다면 또한 속박이다. 2003년 당시 미국의 거대 기업이었던 엔론은 회계 자료를 부정하게 만들고 고객과 투자자를 기만했다. 이 사실을 고발한 임원은 단 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했다. 속박은 때때로 장미의 향기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속박을 강제하는 이유가 속박당하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로 전해질 때 이런 상황이 생긴다. 돈을 버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는 혹은 없어 보이는 전공을 선택하려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는 경영학이나 법학, 의학 등 고소득 직업으로 이어지는 전공을 추천한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자신에게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부모의 애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속박이다. 나는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홀로 살면서 또한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인간 사이에는 예의와 책임이 있다. 문제는 책임에 속하는 삶의 영역과 자유에 속하는 삶의 영역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다. 가치를 실현하는 영역, 경력과 일을 선택하는 영역은 인간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다.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부모나 스승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에게 잘못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고 의미가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고 당신이 그 선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은 때로 사지선다형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서로 정답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선택이기도 하다.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선택에 따른 삶을 받아들인다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엇을 깊게 생각해 보라. 자유에 대한 희망은 인간에게 고유한 본성이다. 당신이 불편하다면 무엇인가 나를 묶어 놓은 것이 있는 것이다.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의 정체를 자신에 대한 연민 없이 들여다보라. 생계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의무감, 성공에 대한 불확실함,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던져진 그림자. 당신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를 바꾸고 싶은 내면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불편함은 자유를 얻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나의 삶에서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묻는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생각해 보라고 묻는다.
당신이 진실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가를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당신 자신을 새롭게 보라. 네. 오늘의 책, 나를 찾는 30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2개밖에 못 읽어드렸어요. 오늘은 왠지 굉장히 좀 천천히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읽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종료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30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또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는 내 자신이 선택하고 내 자신이 감당하고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참견, 남들의 의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원하면 알아보고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내가 원하고 좋다고 해서 나만 좋고 나만 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 법들, 사회적 규칙들 이런 것들은 항상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의 책 나를 찾는 30가지 질문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